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과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 모셨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좀 잘 지내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매주 나오니까 그렇죠.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중간에 좋은 소식도 뭐 있고. 맞습니다. 제가 또 결혼 소식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랬습니다. 날씨가 점점 좀 추워지고 있어요. 네, 좀 오늘 따뜻하게 입고 오셨어요. 그런가요? 네. 목도리도 예쁘게 하시고 오셨는데 오늘 너무 멋지게 하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지방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의기관의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하기도 합니다만 이 직접민주주의를 좀 직접 실현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또 주민자치회인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 공동체 발전 계획을 세우고 또 주민 참여 예산을 또 세우기도 하는 어떤 실질적인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수와 순천시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 광양시는 이제 내년에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민세 환원이라는 이슈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세 환원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민자치회 제도. 이게 또 시행된 지는 좀 오래됐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고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죠? 이게 어떤 거죠? 일단 주민자치회는 네. 쉽게 이야기하면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주민자치센터 및 뭐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좀 만들어지면서 진행된 어떻게 풀뿌리 민주적 그 어떤 동네 읍면동에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뭔가 행정이 위에서 그냥 지시하는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각을 좀 모아서 말 그대로 주민 자치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주민 자치가 있고 단체 자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체 자치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 선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주민 자치, 주민들이 주민 주권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주민들이 좀 자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중요한 그런 어떤 제도로 시행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고 계속 동네 읍면동장에 심부름만 하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인 권한을 줄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똑같은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고요. 모습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산을 하고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는 사실은 2013년도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별법에 의해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전히 특별법으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전국에 한 3,000여 개 넘는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1,316군데가 이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민자치회 권한이라고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처럼 뭐 발전 계획도 수립을 할 수 있고 주민 참여 예산도 제한하고 또 집행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뭐 마을의 어떤 국회 역할을 좀 하는 건가요? 그렇게 길게 내다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총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무엇을 결정하겠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민이 원하는 내용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예산으로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예산들을 어떤 곳은 참여 예산으로 배정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은 그냥 별도의 어떤 보조금을 결정하는 곳도 있고 이렇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주민세를 환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참여 예산을 주민 참여 예산을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편성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규모 시설 사업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하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지금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잖아요. 이것을 지방으로 바꾸면 주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래 목적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주민 주도로 가야 되는데 주민 주도가 아니라 행정이 주도하다 보면 결국은 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풀뿌리 주민자치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보다는 네. 행정의 간섭이 좀 강화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주민자치를 하는 곳마다 이 얼마나의 행정 지원이 어느 정도 잘 되고 개입이 덜하느냐에 따라서 네. 주민자치가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주도의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래 25년 전 DJ 정부 때 1999년도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이제 법 체계가 만들어지고 네. 시범 운영이 되면서 2000년도에는 전국의 그 읍면동 지역이 주로 이제 동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라는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센터는 법적으로도 한 주요한 역할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 기능입니다. 지역 문제나 지역 동네 문제를 토론하고 생활자치 영역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지방 그 주민자치 기능 그리고 문화여가 기능.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헬스라든가 뭐 체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공간 그리고 지역 복지 기능 그리고 주민들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뭐 회의장이나 알뜰 매장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평생 교육이죠. 동네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뭐 교육 강좌 프로그램들 이런 걸 하는 사회 교육 기능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이런 다양한 지역사회 지능 기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의 기능을 주민자치의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센터라는 이름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 네.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20명에서 25명 내외의 위원회 구조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구조였죠. 원래는 네네. 네. 이게 이제 쭉 25년 정도 오다가 아까 김석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좀 권한이나 기능이 너무 좀 문제가 있다. 네. 단순하게 그 주민자치센터가 예를 들어서 뭐 외국어 강좌를 개설한다. 헬스장을 운영한다. 금액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기능과 내용이 좀 떨어져서 한 5년 전부터 주민자치회라는 좀 더 의회 기능, 의회는 아니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동단위의 주민 참여 예산 기능, 그리고 동단위에서 나오는 다양한 행정 사무와 관련된 위수탁 기능, 네네. 그리고 자치 계획들, 동단위에서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이후에 이 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될지에 대한 좀 더 법률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한번 20명, 30명, 50명 단위로 구성해서 작은 동네 의회를 기능을 좀 맡겨보자. 네. 라는 측면에 좀 더 책임성을 강조해서 왔는데 네. 순천이 그나마 전국적으로 잘 되는 모금 지역이에요. 근데 여수는 아직은 시범 운영 개념이고 네. 광양도 시범 운영을 내년부터 해보려고 하는 단계. 가장 순천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치고는 가장 잘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행정이 좀 그립을 지고 가는 추세라서 주민들이 좀 더 자율성이나 권한들이 좀 약한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2013년부터 이제 시행돼서 이제 3,000여 개가 있었는데 1,300군데만 전국에 한 3,500 읍면동인데 네네. 1,300군데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한 31개 시범적이 네네. 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늘었죠. 네. 그래서 2014년 12월 통계를 보니까 1,400개 정도가 늘었어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김대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첨언을 하면 이 주민자치회 그런 거죠. 지방자치가 됐잖아요. 동사무소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잘 살펴보면 돼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는 그냥 예전 한 20년 전에 동사무소 놓고 보면 네. 말 그대로 그 동네에서 방구 좀 끼는 사람들은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야말로 주민들 등본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행정 소리 들어가는 이 공간을 시대가 바뀌면서 바뀐 거죠. 네. 어떻게 바뀌냐? 아까 말했던 문화 거기서 이제 뭐 춤도 추고 뭐 같이 강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 곳이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이걸 넘어서서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까지를 부여된 것이 주민자치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전남에서 가장 먼저 실시했던 곳이 순천이고 순천이 이제 2013년부터 계속했고 2018년 그리고 2021년에 전면 실시를 했는데 네. 이제 이 책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쓴 저기 주민자치 관련된 그동안의 활동 보고서 내용인데 네네. 여론조사를 좀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순천 시민들은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알아요. 네. 주민총회를 개최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가지는 특징이죠. 그래서 상당 부분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정도는 높아졌지만 주민자치회가 사실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주민참여 예산 문제랄지 말 그대로 아까
우리 동네의 의회 같은 역할 또는 어떤 행정에게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는 역할 뭐 이런 역할들은 조금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곳이 주민자치회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는 순천에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모두가 공부가 돼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주민자치회가 좀 더 이 전남 동부 권역에서 네. 좀 확산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수와 순천시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광양시는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순천에 계속된 어떤 선구적인 모델이다,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수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여수는 쉽게 말해서 순천보다 한 4, 5년 늦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보면 되고요. 네. 여수는 현재 지금 시범 운영 단계입니다. 그 뭐냐면 기존에 한 25년 정도 운영해왔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결정했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가 뭐라 그럴까 약간 가미된 아직도 50대 50 정도의 흔적이 남아 있으면서 주민자치의 시범적 모델 구역이다. 그러니까 여수는 순천보다 한 4, 5년 늦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여수는 좀 아주 100% 잘 모르긴 하지만 네네. 순천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도 주목받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습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평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을 행정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과 간이 함께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설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전면 실시를 할지 그다음에 여기에 주민참여 예산을 붙인다랄지 주민세를 환급한다랄지 이런 내용들을 다 민간에서 먼저 그러니까 뭐 YMC를 비롯한 시민자치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주민자치회에서 먼저 시에다가 제안하고 시가 그것을 제도를 만들고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도 운영 자체는 상당히 좀 모험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행정이 해야 될 역할도 분명하게 되어 있죠.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순천시 자치행정과에서 24개 읍면동을 전체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 피드백 받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막 이러고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순천 정도, 안산 정도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수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조례를 약간 비교해봐도 뭔가 이렇게 여전히 제도 안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고 싶은 주민자치회를 하고 싶은 건 보다는 행정 주도성이 지금은 여수나 광양이 좀 많이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재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조례가 있어요. 주민자치회 조례가 있고 기존 한 25년 정도 운영했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여수는 두 개가 병합되어서 운영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순천은 주민자치회 조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수는 아직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과 내용, 대표성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 대한 교육 이게 안 되다 보니 주민자치회가 지금 어정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 두 개 조례를 좀 병합해서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하다뇨. 그래서 잘 된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2, 3년 전부터 여수도 주민 그 마을 축제 또 주민 마을 총회 이런 건 이제 주민자치회 기능이거든요. 그게 가미되었지만 여전히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가는 구조가 좀 있어서 제가 교육을 그 여수랑 순천이랑 가보면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수 분들은 여수에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하는데 뭔가 넘어야 될 행정벽이 많은 거예요. 근데 순천은 이미 그런 벽들을 많이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를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권한이 좀 더 와야 되라고 하는 이 어떤 주체적 의견을 많이 한다고 하면 여수는 이 계단을 넘을 수 있을까? 이 관계를 뭐 이런 것들인 거. 예를 들면 그 주민총회를 개최하는데 순천에 이제 마을 축제 방식도 있고 공론장 방식도 있고 그냥 뭐 다양한 방식의 주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대단히 이제 행정에서 주다 보면 획일적인 거죠. 굉장히 주민총회 자체가 행사의 하나로 되는 경우들이 많고 뭐 그런 느낌들. 그다음에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뭔가 주민들이 마을 계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되든 안 되든 간에 막 동네 한 바퀴도 막 해보면서 수립하려고 하는 운영체계가 순천에 있다고 한다면 여수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실행에 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중요한 어떤 차이점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게 주민자치 지원관 제도라는 그렇죠. 게 있어요. 그런 제도는 전국에 이제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광주 광산구하고 순천시밖에 없었죠. 24개 읍면동에 사실은 자치지원관 제도라고 둔 것이 2021년 순천시가 주민자치를
전면 확산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쵸, 근데 이제 네. 그 사무 업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아직은 실정법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거나 네네. 주민자치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진행되면 그 자치 담당관 사무가 굉장히 그 법으로 좀 규정되겠지만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의 큰 성과도 없게 되고 네. 민원은 많아 보이는 것 같고 일은 굉장히 많고 창의적인 주민들을 되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 민원에 시달리는 같은 것 같아서 처음 도입했던 단계보다는 지금 많이 지금 피로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저희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보면 네. 좀 필요한 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거 되게 놀라운 일인 거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지원 조직 순천시 마을공동체센터에 직원들 5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주민자치를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이게 되게 좀 서로 다른 것이고 되게 그 잘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여수와 광양에서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순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가 그 동네 마을 주민들의 어떤 참여 플랫폼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일직선 돼 있고. 근데 여수는 아직은 옛날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사회교육이나 뭐 프로그램 중심의 의사결정이니까 네. 광양은 아직 그게 주민자치의 개념이 아직 없고요. 그러니까 네네. 여수는 현재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의 개념으로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과도기적, 시법적 기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네. 이 말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됩니다. 1948년도 우리나라가 재헌의회가 만들어지고 정부 구성 형태가 새롭게 구성되잖아요. 네. 가장 큰 변화가 한국전쟁 때도 한국전쟁 때 한국전쟁 때. 네, 1950년 6.25 전쟁. 네. 한국전쟁 기간에도 우리는 지방선거를 투표를 했습니다. 뭘? 읍면동장. 읍면동장을 직접 뽑는 지방선거도 전쟁동에 했거든요. 그 네. 말은 뭐냐면 초기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읍면공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굉장히 좋은 지방자치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동장이 면장이 새로 뽑는다는 뭐죠? 자체 내 예산권, 조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랬는데 현재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읍면동 직선 내용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 하면 읍과 면동은 그냥 군이나 시의 부속적 개념으로 갔는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정부를 만들 때 읍면동을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가장 밑바닥의 근거로 삼았던 흐름이 있는데 원칙은 주민자치회가 우리 동네의 동장과 우리 동네의 면장을 직접 뽑아서 여기서 예산도 자치적으로 행사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사실상 주민자치회는 그러한 권한과 역할을 거길 가기 위한 그렇죠. 제가 볼 땐 징검다리인 거고 네, 그러니까 네. 읍면동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그 기준을 지금 현재 시군이 아니라 읍면동까지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강화돼야 실제 지방자치가 좀 더 잘 수 있는 잘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적 개념. 우리 동네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볼까 이런 개념이라면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쵸.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네. 우리 동네의 중요한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가 선택해주는 어떻게 이런 보면 개념을 보셔요. 의결기구의 역할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것이 행정 주도를 해버리면 안 돼. 행정은 지원하는 곳이지. 그렇죠. 주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러는 주체이기 때문에 뭐랄까 이걸 행정이 주도해 버리면 또 공무원 또 바뀌고 시장 또 바뀌고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순천이 제도적인 안착기는 좀 제대로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주민자치회가 계속 길게 되면서 약간 피로감도 좀 쌓여 있거든요. 네.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피로감들뿐만 아니라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이 진짜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주민세 환원 이 비용을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형태의 주민공모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네. 여기는 왜냐하면 가구당 저기 10,000원, 12,000원의 주민세로 벌어들인 그 비용을 이 주민자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전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 우위에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일도 많고 뭐라 해야 될까 굉장히 자치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미터 같은 곳이죠. 네. 그래서 한 24군데 순천시 읍면동 중에서 모두가 다 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은 다 하고 있다. 네. 기본은. 예. 순천과 여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광양시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추첨제에 의한 구성 방법, 예산의 인류 배분 방식 등 좀 다양한 문제들이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 광양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뭘까 있을까요?
광양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네. 광양시가 이 추첨제라고 하는 것을 선뜻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은 누구나 될 수 있어야 되죠. 네. 다만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력풀이 구해지면 그분들을 추첨하는 방식이 가장 민주적이에요. 안 그러면 동장에 입김 들어가고 읍면동에 있는 뭐 관변단체 입김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네. 가장 어떻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도록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민주적 공간을 열어놔야 되고 예산도 어떤 동네는 10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동네는 5천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n분의 1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이 주민자치회와는 맞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필요한 예산을 만들 수 있게끔 하고 그 예산을 시장이 편성해주고 그다음에 의회가 의결해주는 방식이 민주적 절차인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그렇기 위해서는 좀 더디더라도 민간 주도로 해야 됩니다. 민간 주도로. 좀 더디더라도 시범 지역 중심으로 네. 그렇게 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몇 가지 이제 여수보다는 약간 늦잖아요. 여수는 현재 가도기적 시범적 개념이 강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광양은 이걸 전면적으로 도입해 보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렇다 보면 광양 내에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여기 참여하는 위원들은 어떻게 모집돼야 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어떻게 변화돼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조례도 정비하고 뭐 조직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좀 다양한 공청회나 토론 논의 과정이 부재하니 광양시 의회에서도 주민자치를 전면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실행하기 위한 아직 전체적인 구체적 그림들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좀 더 시민사회는 이걸 좀 더 민주적이고 공론화 방식으로 좀 더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광양시의회에서도 이런 시민사회 요구를 받아서 야 너무 좀 광양시가 공무원 중심으로 좀 확 일사천리로 그냥 결과 보여주시고 가는 거 아니냐. 내용도 없이.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공존하면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들을 서로 좀 제시하려고 하는 모습. 저는 광양시장님이 좀 더 내려놓고 시의회나 또 시민사회의 다양한 토론과 논의 과정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기되는 문제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좀 더 토론과 논의의 집합들 그러면서 조례도 광양시에 맞는 조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정부가 제안한 표준제대로 가면 표준 조례 형태로 가면 재미없거든요. 광양에 또 시골 단위, 도심 단위, 또 도심도 동광양 영역과 광양읍 영역이 다 다르거든요. 네. 이랬을 때 광양에 맞는 좀 올바른 주민자치 모델들을 또 조례에 반영해야 되니까 의회에 좀 역할을 더 주고 의회는 다양한 시민들의 역할들을 받아 안으면서 제도 정비를 좀 해나가는 흐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저한테 의견을 주신다면 일단 광양은 여수, 순천 사례를 좋은 것은 좋은 것들, 나쁜 것은 나쁜 것들 잘 배워서 네. 중요한 계기가 있다. 그래서 일단 민간하고 행정하고 함께 연구하는 TF부터 먼저 구성하시고 네. 그런 다음에 차분히 아주 천천히 그러나 쉽고 재밌게 좀 추진하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단 말이에요. 네, 네. 행정이 주도하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이 굉장히 넘어야 될 이 벽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럴 때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시민사회, 그다음에 행정, 의회가 하나의 좀 위원회를 잘 만들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차근차근 계단을 좀 넘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주민세 환원 문제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수에서는 지금 주민세 환원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세 환원은 해야 하는 걸까요? 김대희 총장님. 현재 뭐 백이숙 의장님께서 네. 그런 공약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순천은 하고 있어요. 여수는 주민세가 개인 균등분이니까 1년에 한 가정당 10,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동에 한 10,000가구가 있다 그러면 그게 1억인가요? 10억인가요? 10억이죠. 10억이죠. 10억. 네, 10억. 그러니까 10억 정도를 네.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10억이 돈이 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디에 우선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소방도로를 새로 개설하자. 네. 아니다. 우리 동네에 뭐 청소년 복지센터를 만들어 보는 계기를 마련하자. 네. 우리 동네에 낡은 공공시설이 하나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저걸 주민들의 문화복지센터로 한번 만들어 보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동네의 참여 예산 제도를 만들어내고요. 부족한 분은 뭐 시정부에 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역들 중심으로 좀 더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공약으로는 일단 주민세 환원이에요. 그래서 큰 틀로 우리 주민들이 낸 지방세 영역을 주민세 영역을 우리 동네에 쓰자. 큰 틀은 그건데 네. 이제 형식과 내용을 보면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큰 틀로 주민세 환원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방선거 이후에 굉장히 공론화 과정을 잘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순천시가 1년에 한 거치는 그 주민세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지방자치 세수 수입 중에 별도로 주민세라고 거치지 않아요. 네. 주민세라고 항목이 있는 게 아닌 것을 네. 이거를 주민세라고 내놓은 것이죠. 순천시에서는. 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주민자치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의도적으로 철학적으로 주민세를 주민을 위해 쓰자. 그럼 그걸 누가 결정할 거냐? 주민자치회가 있잖아. 네. 그 주민자치회가 편성하고 결정하면 좋겠다. 그럼 주민자치가 주민총회를 결정하면 시장은 이 내용을 편성하고 의회에 올려서 의결을 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주민주권의 원리가 반영된 주민세의 활용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저한테 저같이 주민자치 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써야죠.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 써야 되는 것이고 이게 주민세라고 하는 내용으로 별도로 항목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하는 교육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길을 내는데 쓰지 말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뭐 나눌 수도 있고 축제도 할 수 있고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2025년도 순천시 보니까 한 10억 4,6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세가 인구 균등이잖아요. 그럼 인구가 많은 쪽은 돈이 많이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해령 같은 경우는 얼마가 거쳐보냐면 대략 이제 주민세 환원 사업이 1억 6,600만 원짜리 사업을 본인들이 할 수가 있는데 승주, 주안면, 송강, 외서면 이런 데는 균등하게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시작하거든요. 이 2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약간의 주민세도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수에다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준 금액을 좀 높여라.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